오는 26일 남북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앞두고 금강산 신계사를 비롯해 북한에 있는 전통 사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승려 복지제도를 점검하는 정책 토론회에서 전용 요양원과 요양병원 건립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조계종 종정을 지낸 노천당 월하 대종사 열반 15주기 추모 달해제가 영축 총림 통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고려시대 불교가 1000년 전 동아시아의 문화를 주도했던 것으로 당시 예술품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여상교회 의원은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 곧 부처님 가르침이라며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경제 현실과 그 대책을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중심으로 한 남북 불교계 간 교류 협력 사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위치한 전통 사찰들의 현재 상황에 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70개 안팎의 전통 사찰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들 사찰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이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북한 지역 전통 사찰은 59개, 폐사지는 6곳입니다. 서울 시내에만 58개 전통 사찰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숫자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65개 정도 사찰과 폐사지가 확인됐다, 실물로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수록되지 않은 어떤 북측 내의 어떤 전통 사찰들은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70개 내외 정도로 지금 이렇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황은 조계종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지난 2011년 펴낸 전집 북한의 전통 사찰에 담겨 있습니다. 북한의 사찰과 암자는 평안북도와 강원도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관광 명소인 묘양산, 금강산과 그 주변입니다. 평양엔 버분항과 동근강암 등 5개의 사찰이 있는데 이 중 광법사는 대한민국 불교 1번지라 불리는 조계사처럼 조선불교도 연맹의 총본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곳에서는 그 부처님 오신 날을 포함해서 불교의 4대 명절의 어떤 그 정기적인 어떤 법회를 봉행하는 곳으로. 10년 이상 북측 불교계와 교류해온 박재산 민추본 국장은 북한에도 승려 양성기관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7, 80년대 수학여행지라면 경주 불국사를 떠올렸듯 지금 북한 묘양산 주변에서 그 같은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야유회를 어떤 즐기거나 그런 모습들은 심심치 않게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주로 이제 기업소나 어떤 직장 단위로 이렇게 야유회나 수련 대회를 어떤 나와서 좀 시간을 어떤 즐기고. 조계종은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복원에 우선 역점을 두고 다양한 남북 불교 교류 협력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민족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전통 사찰이 남북 간 민간 교류 활성화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곽성규 주 파키스탄 한국 대사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파키스탄 공식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곽 대사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파키스탄 정부가 한국불교와의 공식적인 문화교류를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은 지금 다양한 문화재의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무엇보다 문화유산 보존 처리 등에 관한 한국불교계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내년 가을쯤 파키스탄 불교계와 인연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파키스탄 방문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스님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필요한 전용 요양원과 요양병원 건립 등이 조계 종단 차원에서 적극 논의되고 있습니다. 2011년 승려복지법 시행 이후 본격화된 승려복지제도를 점검하고 승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교계는 지금 출가자 감소와 고령 출가라는 이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수행자가 2024년엔 36%, 2034년엔 55%에 달할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승가 공동체의 존엄을 지키는 승려 복지는 이제 종단 차원의 당면 과제입니다. 노후를 건강하게 편안하게 보내시는 것은 승가 공동체의 존엄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병고나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스님들의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스님들의 개인이 감내할 몫이 아니라 조계종은 지난 2011년 승려복지법 제정을 2014년엔 전면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엔 관련 예산 규모를 1년 전보다 6배 늘리는 전향적 조치에 나섭니다. 의료비 지급 등의 복지 정책이 출가 절벽을 늦출 수 있다는 인식도 한몫했습니다. 저출가에다가 고령 출가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출가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보장돼야 된다. 교구본사인 선운사와 통도사, 용주사, 마곡사, 봉선사, 월정사, 수덕사, 고운사, 백양사, 직지사, 화엄사 등은 자체적인 승려 복지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화엄사는 출가부터 열반까지 교구가 책임지는 이른바 토털 복지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의료비로 불교계 전체가 머리를 맞대야 풀 수 있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종단과 교구와 또 우리 동대병원과 그다음에 그 전체가 다 같이 융합해서 그 두 가지는 치매에 걸린 스님과 암 걸린 스님에 대해서 부분을 해결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명순 부천대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종단 지경의 요양시설이 주거와 노후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님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요양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단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요양시설이 마련된다면 한편에서는 요양도 하고 한편에서는 주거생활로. 이와 관련해 이진호 동국대 의료원장은 종단과 복지시설, 진료기관, 요양기관까지 참여하는 불교 복지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승려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천명한 조계종 36대 집행부가 출가 진흥과 종단 발전이란 선순환 구조를 복지 정책으로 마련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종정을 지낸 노천당 월화대종사 열반 15주기 추모달해제가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월화대종사의 자비희생과 생명존중 사상을 계승하기 위한 제6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전합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노천당 월화대종사의 생전 육성 법문이 경내 설법전에 모인 호학과 대중 2천여 명을 절로 숙연하게 만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9대 종정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을 지낸 노천당 월화대종사가 원적에 든 지도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큰 스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영축산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 15주기 많이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문도들은 우리 스님의 의지를 받들어서 앞으로 열심히 정진하고 종단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천당 월화대종사 열반 15주기 추모 달해제에는 큰 스님의 자비희생과 생명 존중, 인재양성 사상을 길이 계승하기 위한 영축문화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제6회 영축문화대상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영경 조경학과 교수가 학술문화상, 전국병원불자연합회가 봉사실천상, 맑은소리 맑은나라 김윤희 대표가 포교원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교수는 불교문화유산 계승을 위한
학문적 기초연구와 정책 개발에 기여했고 전국 병원 불자에는 19년간 자비의 의료 봉사를, 그리고 김 대표는 19년간 전법의 천병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문서 포교 활동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이 상은 영축총림의 사부대중이 주신 상으로 생각합니다. 사부대중의 성원과 격려가 이 상을 받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월화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문서 포교의 원력을 다하는 그런 불교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도사 화엄살림 대법회와 도항거 결제 기간인 지금 월화 대종사의 가르침은 추운 겨울 치열하게 정진하는 후학들에게 따뜻한 죽비 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양산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천태종 청주 명장사에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할 수 있는 새로운 기도처가 마련됐습니다. 청주 명장사는 대승전 3층 법당에서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종의회 의장 도원 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이시종 충북지사 등 4부대 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극락전 아미타 3존불 봉불식을 봉행했습니다. 봉불식에서는 책임노전 화산스님의 집전으로 대웅보전 3존불과 지장보살 존상, 대조사님 존상이 봉안됐습니다. 종정 도용스님은 법어를 통해 거룩한 봉불식을 통해 명장사가 대중불교의 수행도량이 될 것이라며 4부대중은 아미타 3존불상에 맑은 정신으로 더욱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불교사업연합회가 주최한 시민과 함께하는 동지팥죽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포항사업연합회 20여 개 사찰 스님과 신도들이 참가해 6,000인분의 팥죽을 현장에서 마련해 시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또 오색 팔찌, 우드피리 만들기, 컵등 만들기 등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불교 체험 마당도 펼쳐졌습니다. 포항사업연합회장 철산 스님은 애고는 쫓아내고 모든 좋은 것을 시민들의 가정으로 가져가길 바라는 마음에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불교신도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힘찬 새해를 다짐하는 송년회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울산 남구 삼산동 JS 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에는 울산사업연합회 상임자문위원장 덕진 스님과 효암 스님을 비롯해 박태환 중구청장, 김진규 남구청장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울산불교 발전에 노력한 신도회 김문식 신행국장과 전순남 감사 등 8명이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신도회는 이 자리에서 울산사업연합회와 함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 1,500만 원도 전달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제주교구 신도회는 제주 미래컨벤션에서 정기총회와 송년법회를 봉행하며 2018년을 마무리했습니다. 제주교구 신도회는 올해 개최한 제3회 문화축제가 제주 지역 불교의식을 비롯한 다양한 불교 문화를 알리는 성공적 축제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강규진 회장과 이명랑 상임 부회장의 2년 연임도 확정했습니다. 강규진 신도회장은 인사말에서 신도회가 새롭게 태어나 태고종단 발전의 주춧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 스타로 떠오른 방탄소년단에 이어 박항서 축구 감독까지 동아시아는 요즘 거센 한류 열풍에 휩싸여 있는데요. 불교 문화가 활짝 꽃피웠던 천년 전 고려시대에 이미 동아시아는 우수한 우리 고려 문화에 크게 환호한 바 있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대고려전에서 확인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대고려전. 전시회 연계 행사로 고려 미술의 가치와 국제적 위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천년 전 고려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활발한 교류로 문화 수준을 끌어올린 사례가 다양하게 언급됐습니다. 미술사학자들은 단편적으로 서술된 문헌을 넘어 고려 미술품들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체에서도 고려를 재조명하는 고려가 통일신라와 또 조선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 다양한 면모를 재조명하는 그런 고려의 그 사회 문화가 얼마나 다양하고 또 그 역동적이었는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려가 우리 역사상 가장 뛰어난 문화 강국이었다는 것이 이번 대고려전을 통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로 대량의 미술품을 수출했고 사경승이 직접 중국으로 건너간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인프라와 최고의 기술에 불교적 사상에 기반한 신미적 요소가 더해진 고려 미술품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권에서 엄청난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했습니다. 한류의 원조를 사실상 1000년 전 고려 시대로 보는 셈입니다. 고려의 사경, 고려의 불화, 또 고려의 나전 경함에 대해 엄청나게 원나라가 요구를 해요. 근데 그게 단지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어떤 징발이었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최고의 기술과 예술성으로 만들어진 미술품들에 대한 수요가 그 당시 중국에서도 굉장히 컸던 거죠. 고려시대의 이른바 한류 수출은 개방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한 주변 국가와의 활발한 물적, 인적 교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중국과 북방 민족들의 잦은 흥망성쇠는 다양한 문화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몽항쟁기조차도 문화에서만큼은 일방적 수용자가 아닌 문화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고려시대 문화 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불교 문화 중심의 의례의식입니다. 연등의 팔관회와 같은 왕실과 국가주도 행사, 다양한 의례가 성행하면서 꽃을 피웠는데 기록에서 확인되는 것만 불교 의례 80여 종 이상, 시행횟수 1038회입니다.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불상과 탱화는 예경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고려인들의 문화적 자존심이었습니다. 고려불화 같은 경우에는 왕실의 화원과 또 대선사와 같은 고위직 스님에 의해 그려진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그 때문인지 어떤 신앙의 마음과 예술성이 함께 총합으로서 이루기 때문에 더 그 미적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은 신심을 바탕으로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던 고려인들은 지금보다 1000년을 앞서 동아시아의 거센 한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 기획보도 불심의 정치를 말하다 순서입니다. 정가의 현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불자 정치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여상규 의원을 김연교 기자가 만났습니다. 80년대 판사 재임 당시 평민당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 등 굵직한 재판을 맡았던 여상규 의원. 법조계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며 10여 년의 판사 생활을 이어오던 중 갑자기 법복을 벗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변호사로 번 치료비를 미처 써보지도 못한 채 엿새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상규 의원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머니의 종교, 불교가 그래서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시고 스님도 만나시고 뭐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상당히 불교와 인연이 어머니한테서 이렇게 전수가 되었다. 삼선 중진이 된 지금도 여 의원은 부처님을 떠올리며 의정 생활에서 평정심과 고요를 찾곤 합니다. 특히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항상 부처님 생각을 하면 마음의 평정을 얻어서 제가 이성을 잃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그 점이 참 자랑스럽고요. 여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불교의 중도를 지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합니다. 당연하게 치우친 그런 생각들은 버려라. 그래야 국민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할 거 아니냐. 저는 법사위를 아주 중립적인 관점에서 잘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될 때쯤 국회 본관 앞에 조성되는 봉축탑 점등식에 참석해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여의도를 떠나 지역구인 경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을 찾을 때도 쌍계사 등 유명 사찰들을 찾으며 어지러운 마음을 다잡습니다.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가서 그 아련을 하고 또 스님들을 만나고 이름으로써 제 마음의 안정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다짐이 되었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정을 수행하겠다는 여상규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여야 간 갈등을 상생과 화합으로 풀어내겠다는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과 중국 불교협회가 중국 베이징에서 세계 평화 기원법회를 열고 지구상의 대립과 갈등, 전쟁 공포가 사라지기를 기원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과 중국 불교협회 부회장 상장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 영광사에서 봉행된 법회에서는 두 나라 예불, 축원 의식 등이 번갈아 진행됐으며 문덕 스님은 양측을 대표해 인류의 공존과 평화를 축원했습니다. 온 인류와 일체 만물의 평화를 위하니 이 지구상에서 일체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불자들이 부처님의 정법을 바로 배우고 실천하여 일체 만물의 청정불성을 회복하게 하시어 이에 앞서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중국 불학원에서 학생 16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천태종의 역사 등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천태종 대표단은 중국 방문 기간 베이징 광제사에서 중국불교협회 수석 부회장 연각 스님, 중국 종교행정을 총괄하는 통전부 대신경 부국장 등과 환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등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강습회가 미국 뉴저지에서 열렸습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뉴저지 스톡톤 대학에서 전통 등 강습회를 열어 한국에서 온 연등회 직원들과 전통 등 강사들이 미국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복주머니 등과 연꽃 등 강습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등을 들고 행사장 주변을 돌며 기도와 발언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전통 등 강습회는 미국 애틀랜틱시티 노이스 아트 갤러리에서도 열려 애틀랜틱시티 시민 50여 명이 한국의 전통 등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미국의 오랜 대선 캐치프레이즈 문제는 경제라는 말이 요즘 우리 경제 상황을 두고 폭넓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 집중 점검했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위기의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는 단순히 경제적 접근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기존 가치관과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진행자인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국가 재정 정책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육성 정책이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를 묻고 행정과 노동, 교육 등 각 분야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흔히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 기로에 있습니다. 이 기로를 국가가 어떻게 정책을 잘 구사를 해서 이거를 나가느냐 하는 거가 지금 문제인데요. 패널로 출연한 정구현 서울국제포럼 회장과 오종남 SC제일은행 이사회 의장은 사회복지 지출이 지금처럼 늘면 고령화와 맞물려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면서 국가 예산이 경제를 더 튼튼히 하는 데 투여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모두가 공감할 산업구조 조정과 신산업 개발은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을 이미 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정구현 회장은 노동시장 경직화를 뽑고 중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 개혁, 중장기적으로는 인적자원 개혁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한 5년을 내다본 최대 과제는 노동시장 개혁이에요. 그렇죠. 노동시장 유연화예요. 네. 근데 미안합니다만 지금 현재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사분화된 근로자 간의 큰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일도 중요 과제로 꼽혔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공무원이 세상이 바뀐 데 따라서 의식을 바꿔가는 문제가
개혁의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개혁? 이거는 저는 불가능합니다. 이각범 이사장은 새로운 진로를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호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해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BBS 광주불교방송 산악회와 108산사 순례단이 올 한 해를 회향하는 2018 송년의 밤 행사를 광주 울림동에 있는 한 사찰음식 전문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광주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을 비롯해 산사 순례단을 이끌고 있는 법사 스님들과 광주 BBS 이민수 사장, 산악회 손영호 회장, 그리고 108산사 순례단 이정미 단장과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송년의 밤 행사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공로패와 감사장 수여, 장학금 전달, 발언문 낭독에 이어 문화공연과 회원 장기자랑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곧 국가 경쟁력의 쇠퇴로 이어집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출산 장려 정책을 펴는 건 이 때문인데요. 조계종 36대 집행부가 종단 차원의 승려 복지제도 마련에 주력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노후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에만 전념하는 스님들이 많아질수록 한국 불교의 발전 가능성 또한 함께 증가할 겁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18일 화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